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4일 뒤 거울 앞에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싼 미백 크림도 피부과 시술도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우유 한 스푼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되는지, 왜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57세 되신 여성분이었는데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갑자기 10년은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직접 보니 양쪽 볼과 광대 부근에 기미가 꽤 짙게 올라와 있었고 새로 생긴 검버섯도 두세 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히 억울하다고 하신 게 있었어요. 햇빛도 안 받으러 다니고 미백 크림도 2가지나 써봤는데 왜 이러는 거냐고요. 진료를 해보니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명확했습니다. 색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피부 속 수분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고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었으며 피부 장벽이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색소가 더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색소가 훨씬 더 잘 보이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분께 제가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홈케어였고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얼굴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께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50대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한 이유부터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한 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0대가 넘어서면 피부 안에서 4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수분 보유 능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피부 안에는 천연보습인자라는 성분이 있어서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이 천연보습인자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피부 속 수분이 최대 30% 가까이 감소합니다. 마치 물기를 잃은 스펀지처럼 피부가 바짝 말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멜라닌 색소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양의 색소라도 촉촉한 피부에서는 은은하게 보이지만 건조한 피부에서는 색이 훨씬 진하고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색소가 더 생긴 게 아니라 피부가 말라서 색소가 더 잘 보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각질층의 비정상적인 두꺼워짐입니다. 젊을 때는 각질이 약 28일 주기로 자연스럽게 탈락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주기가 길어지면서 오래된 각질이 피부 위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 각질층은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색소가 많지 않아도 얼굴 전체가 칙칙하고 탁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피부과 임상에서는 이 각질 불균형만 해결해도 얼굴 톤이 눈에 띄게 밝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의 약화입니다. 피부 표면에는 얇은 지질막이 있어서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막이 얇아집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피부 내부에서 미세 염증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이 염증이 멜라닌 세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생활해도 색소가 더 빠르게 짙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재생 속도의 지연입니다. 한번 생긴 기미나 검버섯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옅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재생 주기가 길어지면 색소가 오래 머물고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도 이미 생긴 색소는 쉽게 빠지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백 크림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제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피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환경 위에 좋은 성분을 아무리 올려봐야 그 성분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피부 환경을 되살리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은 3가지 우유 기반 혼합 레시피입니다. 3가지 모두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며 50대 이후 피부에 가장 안전하게 설계된 조합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우유와 콜라겐 파우더 조합입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대부분 먹는 보충제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바르는 콜라겐, 특히 파우더 형태는 50대 이후 피부에서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를 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섬유가 감소하면서 표면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콜라겐 파우더를 피부 위에 바르면 마치 얇고 투명한 탄력 필름을 피부 위에 씌우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표면의 잔주름이 일시적으로 정돈되고 피부가 빛을 반사하는 능력이 회복되면서 전체적인 광택이 살아납니다. 특히 볼 주변이나 눈가처럼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콜라겐의 미세 입자가 각질층 안에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도 해줍니다. 여기에 우유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우유 안에는 락틱 애시드, 즉 젖산이 들어 있습니다. 락틱 애시드는 AHA 계열 중에서도 분자 크기가 가장 크고 자극이 가장 적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두껍게 쌓인 각질을 아주 순하게 녹여내고 정돈해 줍니다. 또한 우유 안의 단백질과 지방은 건조해진 피부 표면을 코팅해 주어 장벽 회복까지 도와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가당 흰 우유 2스푼에 콜라겐 파우더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얼굴에 얇게 펴 바른 뒤 7분에서 10분 유지하면 됩니다. 반드시 얇게 펴 발라야 합니다. 두껍게 바르면 밀착도가 떨어지고 콜라겐의 탄력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10분을 넘기면 혼합물이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감으로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57세 환자분이 처음 시도한 것이 바로 이 조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볼 주변에 탁함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2주 차에는 광대 쪽 검버섯색이 확연히 옅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오래간만에 피부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 조합은 우유와 기리가루입니다. 색소 고민이 있으신 분들 중에 피부가 예민하거나 붉어지기 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안만 해도 따갑고 미백 제품을 쓰면 오히려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이 두 번째 레시피가 훨씬 잘 맞습니다. 기리 즉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과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피부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아베난스라마이드는 피부 내 미세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항염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도 오트밀 성분이 활용될 만큼 그 진정 효과는 피부과학적으로도 검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색소 문제에 중요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미세 염증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멜라닌 세포를 자꾸 건드립니다. 즉 보이지 않는 염증 반응이 색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오트밀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와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유의 락틱 애시드가 각질을 부드럽게 정돈해 주면서 오트밀이 그 과정에서 피부가 자극받지 않도록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피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각질이 정돈되면 자연스럽게 톤이 균일해집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유 2스푼에 초미세 기리가루 1스푼을 섞어주세요. 반드시 초미세 분말이어야 합니다. 입자가 조금이라도 거칠면 얇아진 중년 피부에 미세한 마찰이 생기고 그 자극이 오히려 색소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렀을 때 입자가 느껴진다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혼합물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8분 정도 유지하세요. 오트밀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 수분을 흡수하면서 표면이 마를 수 있으므로 10분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합을 경험한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색소가 줄었다가 아닙니다. 첫 반응은 대부분 피부가 편해졌다입니다. 붉음이 줄고 당김이 사라지고 피부가 안정되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체 톤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색소가 즉각 사라진 게 아니라 색소가 덜 도드라져 보이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조합은 우유와 요거트 파우더인데요. 이 조합은 얼굴 전체 톤이 칙칙하거나 얼룩져 보이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김이나 검버섯 자체보다 피부 전체가 균일하지 않고 뭔가 탁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레시피가 가장 잘 맞습니다. 요거트 파우더에는 젖산균 발효물, 락틱 애시드, 그리고 미세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의 핵심 역할은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입니다. 피부 표면이 거칠고 불균이라면 빛이 제각각으로 난반사됩니다. 반대로 표면이 고르고 매끄러우면 빛이 일정하게 반사되면서 피부 자체가 훨씬 밝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색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색소가 덜 도드라져 보이는 피부 표면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50대 이후 피부는 각질층이 두껍고 불규칙하게 쌓여 있어서 멜라닌이 조금만 있어도 실제보다 훨씬 진하게 보입니다.
요거트 파우더의 발효 성분은 이 불규칙한 각질층을 자극 없이 고르게 정돈해 줍니다. 강한산 성분처럼 각질을 강제로 벗겨내는 방식이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순한 유기산이 각질 사이 결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중년 피부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유와 함께 사용하면 이 효과가 더 강화됩니다. 우유의 락틱 애시드와 요거트 파우더의 발효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 각질이 고르게 정돈되고 피부톤이 한층 균일해집니다. 화장을 하면 들뜨거나 뭉치는 문제도 각질층이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유 2스푼에 요거트 파우더 1스푼을 섞어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7분에서 10분 이내로 유지하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씻어낸 직후 바로 보습 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사용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이 한결 정돈돼 보인다, 은은하게 환해 보인다, 피부 결이 살아난 것 같다. 이것은 색소가 단번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피부 결이 회복되면서 색소가 덜 강조되어 보이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바로 50대 피부 관리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레시피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진료를 하다 보면 방법은 알고 있는데 효과를 전혀 못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대부분 사소한 실수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실수가 오히려 색소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 첫 번째 실수는 집에 있는 우유를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흔한 실수가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처럼 당이 첨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당분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 단백질과 결합하는 당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색소 반응이 예민한 50대 피부에서는 불금이나 당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흰 우유, 즉 일반 순수 우유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오래 붙여두면 더 좋아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10분이 좋으면 30분은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50대 피부는 수분을 잃기 매우 쉬운 구조입니다. 혼합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피부의 수분을 오히려 빼앗아 갑니다. 특히 감자 전분이나 기리가루처럼 흡수력이 강한 재료일수록 이 현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3가지 레시피 모두 최대 10분, 길이 조합은 8분을 넘기지 마세요. 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귤이나 아몬드를 집에서 직접 갈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믹서기로 대충 갈면 입자가 불균일하고 거친 조각이 섞이게 됩니다. 이걸 얼굴에 문지르면 얇아진 중년 피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아물리는 과정에서 멜라닌이 자극받아 색소가 오히려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중에서 판매하는 초미세 분말 제품을 사용하시고 손가락으로 살짝 비볐을 때 아무 느낌이 없을 정도의 고운 입자여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색소에 좋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시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혼합물에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50대 이후 피부에서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레몬즙의 pH는 약 2에서 3 사이로 강한 산성입니다. 장벽이 이미 약해진 피부에 이런 강산성 재료가 닿으면 피부는 즉각 붉어지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어 색소가 오히려 더 짙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강한 미백이 중년 피부에서 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 외에 다른 재료는 절대 추가하지 마세요. 5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십니다. 시원하게 씻기고 개운하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 표면의 지질막, 즉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기름 성분을 빠르게 녹여냅니다. 세안 한 번으로 장벽이 손상되는 겁니다. 색소 고민이 있으신 분들, 특히 피부가 예민해진 중년 이후 분들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로 세안하셔야 합니다. 레시피를 적용하기 전에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셨다면 피부는 이미 자극받은 상태에서 재료를 흡수하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실수는 바로 보습 타이밍을 놓치는 것인데요. 어떤 팩을 쓰시든 어떤 레시피를 적용하시든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씻어내고 나서 30초 안에 보습을 해야 합니다. 세안 직후 피부는 수분이 가장 빠르게 증발하는 상태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까지 공들인 모든 과정이 물거품이 됩니다. 색소는 다시 선명해지고 주름과 건조까지 함께 악화됩니다.
팩을 씻어낸 직후 30초 이내에 보습 크림이나 세럼을 발라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알려드린 모든 레시피의 마무리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기미와 검버섯이 심해지는 이유는 색소가 갑자기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수분이 빠지고 각질이 쌓이고 장벽이 무너지면서 색소가 훨씬 더 잘 보이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의 출발점은 비싼 미백 크림이 아니라 피부 환경의 회복입니다. 우유와 콜라겐 파우더로 탄력과 윤기를 채우고 우유와 기리가루로 염증을 진정시키고 장벽을 강화하고 우유와 요거트 파우더로 각질을 고르게 정돈해 톤을 균일하게 만드세요.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주의사항만 함께 지키신다면 2주 안에 거울 앞에서 분명히 다른 얼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피부는 포기하는 나이가 없습니다. 시작하는 나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